자, 포스코 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자, 4D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전 상장 관련된 이슈가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와줬는데, 자, 그 중에 공매도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리고 거래 정지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여러가지 정리가 안 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완벽하게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전부 다 거래소에 제가 전부 다 문의를 해서 정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종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종본. 포스코 DX의 이전 상장 관련해서 정확한 최종본을 제가 거래소 통해서 확인을 해봤다. 자, 그래서 뭐 공매도를 해야 된다, 뭐 말아야 된다, 공매도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포스코 DX 향후 일정 정리해가지고 상장 이전 되기 전에 여러분들 주주명부 폐쇄기간 기준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준이 뭐예요? 권리주주를 확정한다. 이걸 왜 확정합니까 여러분들? 주주총회가 10월 5일날 열리는데 이 10월 5일날 주주총회 안건이 뭐냐? 코스닥시장 조건부 상장 폐지와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의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 안건을 가지고 주주총회를 여는데 그 전에 포스코 DX의 권리주주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죠? 주주총회 관련된 이 안건 관련된 권리주주를 확정시켜 놓기 위해서 9월 7일을 기준일로 정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주명부 폐쇄 기간, 명의계에서 정지기간 같은 말입니다. 이게 시작일과 종료일이 아직 미공시예요. 공시가 되지 않았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모든 과정들, 권리주주 확정부터, 그죠? 주주명부가 폐쇄되는 그 시점부터 그리고 심사가 있는 그 과정까지 어떤 사람들은 뭐 공매도가 안 된다, 또 어디서는 거래 정지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공매도도 가능하고요, 거래 정지도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래 정지 없이 공매도도 그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는 매매 전략들이 또 우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이전 상장에 대한 일정에 맞게끔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나리오에는 다시 한번 2차 쇼커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2차 쇼커버. 그래서 코스피로 이제 상장되는 11월 말쯤, 이때 공매도의 잔고에 어떤 상황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코스피로 넘어갔을 때 포스코 DX가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상 자격이 있더라도 12월 달에 이제 편성이 되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는 6월 달과 12월 달에 리밸런싱이 일어나는데 그 리밸런싱에 포스코 DX가 이전 상장과 동시에 대상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격을 갖췄어도 12월에는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공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이전 상장 전에 자기들의 어떤 공매도 잔고를 청산하려고 할 거다. 그랬을 때 쇼커버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시나리오를 계획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내용들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랬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이 우리 가족분들 덕분에 몇 위에요? 20위까지 올라섰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순위 20위.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나라의 시사 주식 채널이 거의 몇만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몇만 개의 채널 중에 주식에너지가 20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공신력을 얻고 있고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채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구독자분들과 포스코 DX의 주주분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제가 진정성 있는 방송과 포스코 DX 관련된 질 좋은 컨텐츠를 꾸준하게 제공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할 건데요.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아직까지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누르시고 영상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분석하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잠시 무료 텔레그램방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포스코 DX 주주분들을 위해서 포스코 DX 관련된 이전 상장 관련된 그런 전략들, 디테일한 어떤 매매 전략들, 디테일한 실시간 대응들을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포스코 DX 관련된 실시간 대응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포스코 DX를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면서 추가적으로 10배 10배거가 나올 수 있는 요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 종목들은 제가 오래전부터 이미 올해 3월달에 3월 8일이었죠. 8일날 주식에너지 영상도 고스란히 올라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를 강력하게 추천드렸고 이때 당시 31만 8천원인가? 그쯤 됐었는데 에코프로가 그 이후에 얼마까지 올랐어요?
150만원까지 고점 찍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389% 넘게 급등이 나와줬다. 포스코홀딩스도 3월달에 제가 추천드리고 161% 급등이 나왔고요. 실제로 제가 10배라고 했는데 진짜 10배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2024년까지 충분히 10배고 나올 수 있다. 내년까지 봐야 된다. 말씀드렸던 이 4개 종목들. 셀바스 AI도 제가 7월달에 추천드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 땡땡땡땡땡 종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종목은 재료가 엄청난 게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재료뿐만 아니라 이 재료를 뒷받침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실적과 매출이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아직까지는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의 그늘에 가려져서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 종목 반드시 10배 템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비교적 시가총액이 좀 가볍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는 종목명을 밝히지 않지만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신 분들께 이 종목까지 전부 다 매매 전략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하시며 포스코 DX 관련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전부 다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디테일한 실시간 대응들을 전부 다 도와드리는데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셔서 포스코 DX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더불어서 10배 10배가 나올 수 있는 이 땡땡땡땡땡 종목을 포함해서 4종목을 매매 전략으로 꾸준하게 대응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답장을 드려요. 자, 소통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안녕하세요, 주식에너지 김재성 대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하게 보내드리는데 이 문구를 확인하신 다음에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텔레그램방 링크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 번호로, 제 핸드폰 번호로 답장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신 적이 있는데 대표님 저는 답장이 안 와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문자가 하루에 100건 가까이씩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답장을 드리는데 한 건에서 3건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답장이 안 오시는 분들은 죄송스럽지만 다시 한 번만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신 다음에 제 영상의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끝 4자리를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확인해서 바로 가장 빠르게 답장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가 오늘 2% 정도 한 6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자리에서는 상승의 추세로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지금 조정의 시간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얘가 주가가 왜 올랐어요? 포스코 DX. 물론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임팩트,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 얘네들이 양극재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매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DX가 뭐하는 회사예요? 이쪽에 어떤 공장 설비라든지 양극재 시설 설비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회사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초기에 공장을 짓고 인프라를 늘리는 초기에 뭘 한다? 인프라 쪽에 어떤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치적인 부분들, 기업의 어떤 비전적인 부분들 강조가 되면서 포스코 DX가 급등이 나와준 것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전 상장 이슈, 그죠?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재료로 주가가 올라줬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예요? 공매도 쇼커버가 같이 반영이 되면서 이 쇼커버 매수 세력들이 뭐했다? 같이 진입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최근에 이 자리에서 오늘은 좀 사고 있지만 기관이랑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를 때렸어요. 그죠? 매수를 했다가 다시 매도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또다시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재료적인 측면의 힘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당장은 어차피 심사기간도 있고 주주총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거기다가 지금 투자 주의 상태예요. 그죠? 뭐 주의 딱지를 달고 있진 않지만 주의를 받은 상태에서 어떤 특정 조건에 걸리면 투자 경고까지 받는다. 이 공시가 떴기 때문에 투자 경고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포스코 DX가 지금 당장 가파르게 막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매력적인 재료, 이 재료의 강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마만큼의 강도가 없다. 그러면 이 강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언제, 여러분들? 재료의 강도가 주주총회가 열리는 10월 5일 이 시점을 해서 기대감이 또 다시 한번 살아나겠죠. 그죠? 어차피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죠? 따놓은 당상이지만 그래도 확정을 짓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 이후에도 심사 기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주총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9월 달에는 한 번쯤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지금 시기에서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거래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히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거래량이 나오는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거래량. 왜냐? 지금 생각보다 이 주식을 끌고 왔었던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안 던졌어요. 그죠? 매집을 했었던 세력들, 이런 자리에서 매집하고 이런 자리에서 매집했던 애들이 이 자리에선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출몰 안 했다는 거는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묶여있는 물량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 메릴 린치가 여러분들 8월 23일이 뭐였어요? 주주명부 폐쇄에 관련된 공시가 나온 날이에요. 이때부터 9월 7일까지 메릴 린치가 물량을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순매수가 아직까지 매수 포지션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아직 많거든요. 많다라는 건 뭐예요? 아직 빠져나올 물량이 좀 더 남아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거래량이 터지는 게 하락의 신호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거래량 터진다고 해서 주가가 와 수급 들어왔다 이러면서 말아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라간 시기에는 거래량 없이도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미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약간의 거래량으로도 주가를 올려놓을 수 있다, 세력들 입장에서. 근데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고점에 대한 어떤 물량이 빠져나오는, 그죠? 물량을 넘기는 거래량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저점에서는 거래량이 터져도 수급이 들어온 거라고 우리가 100% 인식할 수 있어요. 저점에서는. 근데 고점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같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그렇게 썩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포스코 DX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방어해 줄 거라 보고 있어요. 이 박스권을 좀 만들더라도 이런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일정. 자, 이 일정 관련해서 이 유튜브를 쭉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저도 중간에 한번 헷갈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전 상장 관련해서 거래 정지를 받았던 어떤 이력도 있고, 그죠? 공매도가 실제로 안 됐었던 어떤 이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과거의 어떤 레퍼런스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DX 관련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공매도 중지도 없고요, 거래 정지에 대한 어떤 공시도 없었어요. 그죠? 거래 정지는 이게 심사가 다 끝나면은 그때 상장 전에 거래 정지를 하고 갈지 말지가 아마 결정이 날 거다. 그때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거래 정지가 될지 말지를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도 원래 공매도가 이제 중지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이라는 어떤 공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공시가 별도로 없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이게 4월달 공시 이후로는 없었어요. 그러면 공매도도 유지가 된다라 보시면 돼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공매도 잔고가 청산이 완벽하게 안 됐어요. 실제로 공매도 잔고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 대차거래 잔고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전에 제가 공매도가 중단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 좀 더 디테일 있게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과거에 이런 사례 때문에 저도 헷갈렸었던 부분이 있었고,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국거래소에 확인을 해서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이 결과물을 총정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제 완벽한 정리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 지금 다른 유튜브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공매도 중지다, 거래 정지 45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신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한국거래소에 직접 확인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5일날 주주총회가 열리면 이게 가결이 되면 10월 25일까지 20일 동안 심사를 하고요, 추가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또 공시가 될 거다. 뭐 앞으로 이전 상장 직전에 뭐가 된다든지, 뭐 거래 정지가 있으면 거래 정지가 있다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보고 우리가 또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포스코 DX가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이 돼야 공매도를 때릴 수 있죠. 근데 조건 자체만 봐서는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 보면 200 지수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은 갖췄어요. 근데
12월 달에 리밸런싱이 있단 말이에요.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해서. 그 리밸런싱에 얘가 넘어가자마자 포함이 될지 말지를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아직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코스피의 상장 예정이고, 빠르면 늦어지면 12월 달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12월 달에 코스피 200 지수가 리밸런싱 될 때 포스코 DX가 포함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공매도가 넘어가자마자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6월이 이제 또다시 리밸런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만약에 12월에 편입이 안 되면은 6월까지 미뤄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공매도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분명히 상장 코스닥에서 폐지되기 전에, 그렇죠? 코스닥에서 폐지되기 전에 분명히 공매도 잔고를 상환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난다? 쇼커버 또는 숏스퀴즈가 일어난다. 아시겠죠? 주가가 많이 올라있으면 숏스퀴즈 나올 거고, 그죠? 올라있든 떨어져있든 얘네들이 상환하기 위해서는 쇼커버가 필수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쇼커버가 들어오는 이 시점에는 누가 들어온다? 쇼커버를 노리고, 이걸 노리고 들어오는 매수 세력이 또 들어온다. 그랬을 때 주가는 더 탄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포스코 DX가 지금 9월달이고 이제 10월달 그리고 11월달까지 이런 식의 흐름이 흘러갈 건데, 9월달에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10월달 뭐 주주총회나 뭐 이런 모멘텀, 그죠? 이게 가결될 거라는, 이전 상장에 대해서 거의 따놓은 당상이긴 하지만 확정짓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떨어뜨렸다가, 그죠? 떨어뜨렸다가 11월 말쯤 돼서 이 공매도 세력들의 쇼커버가 있을 거다. 여기서 떨어지는 이유는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 잔고를 늘려주고 주가를 떨어뜨려서 또다시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죠? 어차피 지금 이 주식에서 이 포스코 DX에서 메릴 린치가 공매도의 주포였는데, 공매도 대주주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메릴 린치예요. 그 메릴 린치가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고점 부근에서 공매도 때리고 그 다음에 주가 떨어지면은 시세 차익 남겨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예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장 폐지,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되고 코스피로 넘어가기 직전에 쇼커버가 들어올 거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패턴들, 그죠? 이런 식의 패턴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파동 자체는 좀 더 클 수 있겠죠, 여러분들. 파동은 좀 더 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리, 어제 종가였던 58,800원짜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58,800원. 자, 이 자리가 왜 중요했냐? 이날의 시가 자리인데, 시가를 딱 형성하고 주가 끌어올리고 밀렸단 말이에요. 밀렸을 때도 시가를 또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 시가 자리를 뚫어주는 게 중요했고, 오늘 뚫어주긴 했습니다. 근데 좀 시세가 약하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만 놀아주면 좋은데, 위에를 못 지키고 내려왔을 때는 54,300원짜리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여기를 왜 지켜줘야 되냐? 기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 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 캔들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장대 양봉 캔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주가가 올라오다가 이 음봉 캔들이 갑자기 나오면서 이게 뭘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승의 추세를 잠깐 멈추겠다.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라든지 단기적인 하락을 예고하는 추세 변경 캔들이에요, 여러분들. 추세 변환 캔들. 추세 변환 캔들이 나와줬는데, 이런 추세 변환 캔들은 전날의 이 양봉의 추세를 꺾어버리는, 그죠? 이 양봉의 절반을 이탈해버렸죠. 꺾어버리는 이런 캔들인데, 다시 이 캔들을 먹어주는 양봉 캔들이 이날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얘가 떨어지는 추세가 아니라 다시 추세를 이어가겠다. 그러면서 양봉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봉 추세,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이 양봉의, 장대 양봉의 기준선을 이탈하면 안 된다. 중심선, 그죠? 중심선을 지켜줘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선이 얼마냐? 54,300원이에요. 이 자리, 이 장대 롱바디 양봉의 중심선 54,300원. 이 자리를 어제도 지켜줬고, 지금 오늘은 그 위에 58,800원짜리 뚫어줬기 때문에 이 위에서 놀아주면 가장 베스트한데,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이 자리만 지켜주면 홀딩 하셔야 된다. 근데 이 자리까지 만약 깨지면 깨졌을 때는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 나는 단타로 접근했다, 이런 분들은 차익 실현해야죠. 수익 실현하고 다시 잡으면 되는 건데, 만약에 나는 포스코 DX에 대해서 코스피 상장까지 또 MSCI 지수 편입되게 되면 뭐예요? 패시브 자금 들어올 수 있죠. 나는 이런 것들까지 수혜를 생각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버티겠다 하신 분들은 21선까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밀리더라도 21선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 크다고 보고 있어요. 얘가 아무리 낙폭이 심해도
21선 밑으로는 웬만하면 깨고 내려가진 않을 거다. 살짝 깨더라도 다시 한번 금방 회복시켜주고 21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려놓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21선 보면서 매매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딱 세 가지예요. 58,800원, 54,300원, 21선 이동평균선. 아시겠죠?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머리를 잘 쓰면서 시나리오를 잘 그려나가는 게 중요하고, 이 공매도 세력들과 이전 상장을 이끄는 이 주포 세력들, 대주주 세력들이 어떤 식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이런 시나리오에 맞게끔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 가족분들에게 전부 다 하나부터 10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맥점만 딱딱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맥점이 이해가 잘 되셨다면 영상의 댓글에다가 딱딱 이해가 잘 됐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텔레그램 방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 포스코 DX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그리고 정확한 팩트 정보들을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전 상장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내드릴 거고요. 한국거래소와 직접 통화해서 제가 내용을 정리했기 때문에 최종 내용으로 확인해 보시면 된다. 그리고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전략들을 잘 짜면 쇼커버 구간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까지 매매 시나리오로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텔레그램방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배 10배가 나올 수 있는 이 종목들 땡땡땡땡땡을 포함해서 이 4개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전부 다 받아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만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이제 한 분 한 분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답장이 안 오시는 분들은 누락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끝 4자리를 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런 분들은 가장 빨리 좀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